예.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파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은 아주 재밌고 정말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전이죠. 네, 사전인데, 그러니까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네, 사실 사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리스트나 셋처럼 어떠한 그 value들을 저장하는 컬렉션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딕셔너리는 인덱싱에 다양한 타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생각해 보시면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뭐였죠? 0, 1, 2 이런 정수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타입, 뭐 스트링 같은 거를 인덱스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링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immutable 타입이면 상관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딕셔너리에 있어서의 인덱스를 우리는 키라고 부르고요. 그 키와 연관이 되어진 거를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key value 페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도 역시나 이 중괄호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근데 차이점은 이렇게 majors라고 하는 것을 중괄호로 이렇게 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요렇게 cs라고 하는 스트링이 있고 그다음에 콜론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컴퓨터 사이언스 치고 이제 콤마 EE라고 하는 스트링에 다시 콜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MAS라고 하는 거 한 다음에 콜론하고 또 이렇게 ME라고 하는 걸 놓고 콜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et은 그냥 쭉쭉쭉쭉 적어놔서 콤마로 다 이렇게 묶어졌는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그 각각 엘리멘트마다 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콜론 앞에 나온 거는 키입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그리고 콜론 뒤에 나온 거는 그 키에 적합한 value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딕셔너리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majors에 제로라고 하면은 뭐라 뜨냐면은 키 에러. 그러니까 키에 에러가 났습니다. 뭐다? 제로. 0이라고 하는 키는 이 majors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majors의 키는 CS, EE, MAS, ME, ME라고 하는 이 4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요, 이 set 오브젝트와 다르게 우리는 사실은 string 키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jors의 ph라고 하는 키를 이제 가지는 것은 physics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은 majors의 ph는 physics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majors라고 하는 지금 딕셔너리에 이렇게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ph라고 하는 키를 가지는 value, physics를 가지는 엘리먼트를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지금 physic를 physics로 이제 이렇게 변경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컬렉션 오브젝트가 바로 딕셔너리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트는 어떤 딕셔너리인데 그 키를 모르죠? 숫자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가진 어떤 스페셜한 딕셔너리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딕셔너리는 리스트보다 조금 더 플렉스한, 즉 키가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딕셔너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제가 아까 딕셔너리 뭐라 했죠? 사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처럼 사전을 보시면 어떠한 단어의
있고, 그 다음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막 적혀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뜻도 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전을 보는 것처럼 그 단어가 지금 현재 키가 되고, 그 키에 대한 뜻이 지금 value로서 동작하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딕셔너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리스트나 스트링이나 set처럼 역시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ea는 쓰면은 뭐다? 그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어 있는 엘리멘트의 개수가 반환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key in d 하면 뭐다? 그러니까 set은 사실은 그 안에 value들이 in을 통해서 있냐 없냐를 판단했었죠. 근데 딕셔너리는 중요한 게 key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깜빡했네요.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다? 딕셔너리의 key는 사실 set입니다. 무슨 말이다? key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사전에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고 그게 뜻이 이렇게 동시에 다르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key는 반드시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set처럼. 그래서 key는 사실은 se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D에 어떠한 값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 D에 그 키가 있냐라고 하는 식으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딕셔너리에 어떠한 키 값을 가져와 달라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get 함수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keys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그 딕셔너리 D의 키들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d.values라고 하면은 이제 D의 딕셔너리 D의 value들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tems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이 리스트처럼 생겨졌는데요. 리스트는 아니고요. 리스트처럼 생겼고요. 사실 앞에 다 리스트처럼 생겼다 했죠. key value 페어가 이제 반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del, dkey 하면은 이제 이 말 그대로 키 값을 가지는 그것을 지워라, 즉 remove 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list lik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ist like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keys, values, items가 반환하는 그 오브젝트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리스트라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값을 변경시켜야 되겠지만요.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값을 수정할 수는 없고 append도 할 수 없는, 그래서 list like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실제 코드들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ajors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majors의 length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그래서 length를 측정하면은 엘리멘트의 개수를 반환하기 때문에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majors의 0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는, 그러니까 0번째가 아닙니다. 0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는 것을 제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0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이 CS라고 하는 것이 majors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만은 예, 있습니다. 왜죠? 이 CS라고 하는 지금 키가 지금 majors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AI라고 하는 것이 키가 majors에 있나요? 했더만은요, 예, 없죠. 없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jors의 이제 keys, 이제 키들을 전부 다 반환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요, 요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안에가 리스트로 되어 있지만요, 근데 실제로는 뭐다? dist keys라 해서 약간 리스트와 같은 그러한 값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majors의 values라고 하니까 이제 이 major 딕셔너리 majors의 이 value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않냐? 실제로는 리스트는 아니다 라는 점. 다음 majors의 items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면 아이템이 뭐라 했죠? key value pair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S 키를 가지는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나의 지금 튜플처럼, PH라는 키를 가지는 것이 피직스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튜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키 밸류 페어들이 하나의 튜플의 엘리먼트처럼 가지는 리스트가 반환되지만 실제로는 리스트는 아니다. 여기서 DICT 아이템스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For key in majors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 majors 안에 들어있는 키를 하나씩 키로 매핑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하면은 그 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majors의 키 값을 찾아서 그 키에 대응되는 value를 출력하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CS is Computer Science, PH is Physics, ME is Mechanical Engineering, EE is Electrical Engineering, MAS is Mathematical Science 라고 하는 식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 순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에 있어서 순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ems라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key value pair가 나온다 했죠? 요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의 튜플이 하나의 엘리먼트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key, value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튜플의 첫 번째는 키가 되고 두 번째는 value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value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은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순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여기는 없지만은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sort라고 하는, 정확히 sort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이 sorted라는 함수가 바로 그 정렬을 시켜서 여러분들 그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t도 그렇고 딕셔너리도 그렇고요. 이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렬이 쫙 되어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보장되어져서 포문이 동질 돌릴 때 언제 돌려도 그 순서에 맞춰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sorted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sorted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그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론을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도 배웠고 set도 배웠고 딕셔너리도 배웠죠.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언제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떠한 순서가, 아이템의 순서가 보장되어지는 시퀀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리스트를 사용해야겠죠. 리스트는 순서가 보장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그 value를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순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이 되는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set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key value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key에 따라서 되게 efficient하게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지금 천만의 값을 가진 아주 큰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를 역시나 또 셋, 천만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셋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시간 측정해서 지금 10만의 그 반복문을 돌려서 그 해당하는 숫자가 large 리스트에 있는지 0부터 지금 99,999까지니까 사실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출력을 쭉 해서 쭉 돌면서 이제 이걸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 false가 나지만요. 계속해서 이 10만 번을 반복을 해서 딱 끝나면 이제 이 러닝 타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time.time은 현재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시간을 st에 저장했고 이 코드가 포문이 돌고 나서 끝나는 타임을 이제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은 이 포문이 돌았을 때의 시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했을 때 이거 이제 셋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0만 번의 셋이 쭉 돌고 한 다음에 시간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와 셋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제 컴퓨터에서 돌린 겁니다. 이 정도 차이 납니다. 리스트로 10만 번의 지금 반복문을 돌렸더니만요, 대략 78초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이라는 매우 큰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셋으로 바꾸면은 0.01초 만에 끝납니다. 78초인 게 0.01초로 끝난다. 똑같은 지금 태스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리스트란 건 뭐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요만큼 차지하고 근데 실제로는 뭐 요 정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이러한 여유롭게 하는 그러한 좀 뭐랄까나요? 이런 플렉시블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렉시블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efficient하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셋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중복 허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순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셋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안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내는 횟수를 이렇게 여러 번 할 때 있어서 리스트는 78초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셋은 0.01초라고 하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잘 있는지를 빠르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셋으로 바꿔서 수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CS 메이저, 소프트웨어의 메이저를 가지시게 되면은요, 이 리스트와 셋은 이 파이썬 안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면서 구현이 되어지는지를 아마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안 가실 거라 하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보다 셋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뭐랄까요, 플렉시블한 그런 체크 파트를 제거하고 어떤 컨스트레인으로서 그 한계점을 딱딱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리스트, 셋, 뭐 딕셔너리, 스트링, 투플 뭐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걸 배웠으니까 이제 좀 더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데이터 다루는 데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